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말이 좀 늦다 보니 행동으로 친구들과 지낼 때나 어른들을 대할 때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거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사실 말이 늦든 빠르든 간에 방법은 동일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말이 좀 늦다 보니 대화로서 해결한다기보다는 빨리 그 상황을 요점만 간단히 얘기해줘 버리는 그런 훈육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처음에는 말이 늦은 이 아이가 거친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답답하기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진 못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 걸 보니까 얘를 빨리 말을 트여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좀 아이들이 놀 때 주변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이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지켜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말이 빠른 아이들과 노는 경우에 사실 아이들 일의 쌍방이에요. 항상 일방은 없어요. 학교에 가든 유치원에 가든 집에서 놀든 아이는 항상 트러블이 생길 때 쌍방으로 트러블이 생기지 혼자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이제 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 전에 당한 일이 생각나서 그 과거의 일 때문에 또 그런 일을 했을 뿐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저는 이 친구가 우리 아이의 자동차를 가져가는 걸 봤어요. 근데 계속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말을 잘 이제 못했을 때니까 그 가져가는 거를 계속 못 가져가게 몸으로 뺏었죠. 근데 이제 몸으로 뺐다 보니 또 이 아이가 몸으로 뺐죠. 자동차 하나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우리 아이가 이 아이를 밀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상대방 아이가 울었죠. 근데 저는 다 봤잖아요. 근데 다 봤다고 해서 제가 남의 아이를 혼낼 순 없죠. 그래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 아이는 말을 잘한다고 했죠? 얘가 날 밀었다고 했어요. 맞죠? 우리 애가 그 상대방을 밀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꾸미야, 친구를 밀면 어떡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꾸미는 자기가 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어요. 그래서 꾸미야, 왜 밀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했더니 이제 말을 안 하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꾸미가 널 왜 밀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봤단 말이에요. 봤지만 남의 엄마가 아니잖아, 너가 우리 아이 장난감을 계속 갖고 갔잖아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 땡땡이가 가만히 있었는데 꾸미가 밀었어? 그랬더니 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꾸미가 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 엄마는 그 상황을 못 봤어요. 못 봤고 우리 아이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우리 아이는 계속 장난감을 뺏김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밀었는데 민 게 정말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아주 100% 얘 잘못이라고 저는 또 우리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그냥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말을 안 한 것도, 자기 변호를 못 한 것도 우리 아이 탓이니 그래 알았어, 꾸미야 미안해, 친구를 미는 건 잘못된 거야, 미안해 라고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친구가 장난감을 계속 가지고 갔을 때 그 상황에서 바로 개입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져가지 마, 여기도 많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상대방 엄마도 본인의 아이의 잘못을 같이 보고 있었으면 훈육을 할 때 조금 더 상대방과 우리 아이 모두에게 좋은 효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훈육을 할 때 말이 잘 되지 않는, 말이 늦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훈육을 할 때 그 상황에서 밀지 마, 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계속 다그치기만 하면 이 아이의 거친 행동만 계속 강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친 행동을 보이는 아이에게는 꼭 물어봐 줘야 돼요.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아이는 말을 하지 않겠죠. 근데 엄마의 말로 서술을 해줘도 좋아요. 꾸미가 친구를 밀었어? 꾸미가 친구를 왜 밀었지? 우리 착한 꾸미가 친구를 밀었구나. 자동차를 갖고 노는데 꾸미가 친구를 밀었어? 왜? 꾸미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잖아. 갑자기 친구를 왜 밀었지? 계속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대답을 하든 말든 엄마는 꾸미가 일방적으로 미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또 다른 예로 혼자 놀다가 거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떨 때가 있겠어요? 저희 아이는 블럭 쌓기를 처음 할 때 그렇게 짜증을 냈어요. 잘 안 되니까. 그때도 블럭을 쌓다가 무너지면 짜증을 내는 아이에게 뭐 짜증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슨 일이야? 잘 안 돼? 도와줄까? 엄마랑 같이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아이는 자기가 말은 하지 않지만 다 듣고 있다 그랬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화를 내지 않아도 엄마가 이 상황을 이해해 줄 거라는 걸 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 언젠가 말이 폭발적으로 트였을 경우에 내가 내 변호를 했을 때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게 꼭 충분히 그 상황을 엄마가 1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아이의 이제 화를 내는 상황, 뭐 미는 상황 이런 거를 훈육을 하되 이 상황에서 내 엄마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이 미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는 나를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있어. 나는 밀지 않고 내가 말로써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말을 하지 않을 경우 엄마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친구 앞에서 잘잘못을 가리긴 좀 그래서 자기 전이나 목욕 후 이럴 때 같이 딱 붙어있는 상황에서 엄마는 사실 아까 봤어. 뭐 친구가 자동차를 계속 가져가서 속상했지? 블럭이 계속 무너져서 속상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엄마도 꾸미 편을 들고 싶었는데 꾸미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엄마가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엄마가 자동차 뺏어갔다고 친구를 혼을 내면 친구가 너무 슬프잖아. 꾸미가 친구를 민 거는 잘못한 거니까 엄마가 꾸미를 혼낼 수밖에 없었어. 다음부터는 꾸미도 친구가 자동차를 가져갔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듣지 않는다고 했죠. 듣고 있어요. 그러면 꾸미가 어떨 때는 울 때도 있었어요. 갑자기 엉엉 울 때가 있었어요. 서러운 거죠. 본인도 답답하고 서러운 거죠. 그럴 때 꼭 안아주면서 엄마는 꾸미를 믿어. 엄마는 꾸미를 사랑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가 땡땡이도 그렇게 장난감 가져가지 마 라고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말이 조금씩 트이고 있는 경우에는 장난감 가져가지 마 라고 얘기하자. 꾸미 할 수 있겠어? 가져가지 마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따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뭔가 소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에 격렬하게 반응을 해주고, 뭐 해주지 않으면 다음에 꼭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하지마 라고 얘기하자. 하지마 해보자.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그런 일이 되풀이 되고, 엄마가 따뜻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아이는 거친 행동이 소거가 되고요. 없어지고요. 또 본인도 본인 변호를 할 수 있도록 말이 트이기 시작해요. 저희 아이도 친구와 놀 때 제일 많이 했던 그 시기에 말이 좀 트이기 시작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하지마, 내 거야, 내가 먼저 갖고 놀았어, 이런 말이었거든요. 본인도 답답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씩 트여나간다면 아이가 말이 조금 더 늘어요. 노란색 자동차 내가 갖고 놀았어. 이 자동차 말고 저거 가지고 놀아 하면서 계속 덧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거친 행동 보이는 것도 잘 포착을 해서 그때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믿어줍시다. 감사합니다.